네, 안녕하세요. 고기 먹는 우주인입니다. 요즘에 그 비만 주사인지 다이어트 주사인지 해가지고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그런 주사로 살을 빼는 방법들이 유행이더라고요. 사실 작년부터 뭐 헐리우드 스타 누구야 킴 카다시안이라든지 뭐 아델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그 오젬픽을 사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서 미국에서부터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것 같은데, 저도 폭식증 다시 터져서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운동이고 뭐고 일단 식욕 자체가 조절이 안 되니까 왜 주사 같은 거 맞아볼까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. 이제 찾아보면은 쉽게 나오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, 일명 다이어트 주사의 원리들을 보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GLP-1 호르몬이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이것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좋은 그 모방 수용체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걸 주성분으로 한 게 다이어트 주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요즘 항상 얘기하는 다이어트 핵심은 그 인슐린이잖아요. 혈당, 인슐린 이런 게 자꾸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만큼 비만은 더 이상 자기 의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좋죠. 일단 정말 살이 찌는 거는 호르몬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으니까요. 식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, 그래서 이 주사가 혈당 조절을 해주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어지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소화가 더디니까 배가 금방 부르겠죠. 그래서 식욕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원리로 혈당도 조절해주고 또 식욕도 떨어뜨림으로써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사실 뭐 꼭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런 어떤 플랜이 있으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, 필요에 의해서.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.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. 쓰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위장장애 정도인데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의 소화가 느려지다 보니까 구역감이나 멀미나 메스꺼림 이런 속 울렁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고요. 그 이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가 안 되었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의 크기는 줄여지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체지방의 세포 수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일단은 맞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, 나중에는. 왜냐면 내 식습관은 딱히 변하지 않았는데 이 오젬픽인지 뭔지 맞으니까 자꾸 살이 빠져.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주사를 맞을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어느 정도 먹어도 되고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결국 제일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, 첫 번째, 당신이 이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가. 일단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쳐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기준으로 한 달치 가격이 한 13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아니 이게 가격 떨어져가지고 좀 더 싸진다고 해도 이거를 평생 어떻게 맞냐는 말이죠. 현실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,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일단은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건강상 부작용이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린다든지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뒤늦게 밝혀졌을 경우 지금까지 약물의 도움으로 살을 뺐던 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. 이미 내 몸에 들어간 건데.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제일 오젬픽을 맞는 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, 이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배불리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 어떤 마법의 주사가 아니라고. 결국은 이것도 먹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, 일단. 그래서 식습관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, 먹는 양 확실히 줄여야 돼요.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주사를 통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 고도비만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고, 그냥 좀 통통한 과체중 정도의 아직 대사가 망가지지 않은 40대 중년 남성들, 요 정도 건강 수준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장 잘 듣는다고 하던데,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. 이 다이어트 산업에서 물론 남자들도 살 빼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만 더 적극적으로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여자일 거란 말이죠. 외모 강박이 아무래도 성비를 따졌을 때 여자들이 더 심하게 느끼는 건 사실이니까요.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중년 여성들이 이걸 맞았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?
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지금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. 내가 하고 있는 카니보어 다이어트와 이 주사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. 이 주사가 됐든 카니보어가 됐든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란 말이에요.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이 몸에 잘 쌓이지 않게끔 만들어준다. 이게 핵심인데, 카니보어 다이어트가 사실 저탄고지라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가장 빡센 버전이란 말이죠.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심지어 야채까지도 모두 배제를 하는 식단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. 아니, 무조건 개선이 되죠. 탄수화물을 아예 안 넣는데. 그러니까 오히려 뭐 고혈압, 고지혈증, 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권장되는 식단이 카니보어 식단입니다. 위장장애라든지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카니보어를 통해서 개선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오젬픽 같은 다이어트 주사와 상반되게, 아까 그 주사들은 어쨌든 그 위장 운동을 되게 느리게 하고 소화 흡수를 더디게 한다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장점이라 하는 이유는 덜 먹게 하니까 어쨌든 억지로라도. 근데 지금 카니보어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함과 동시에 내 속도 편해진다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도 아까 비만 주사는 보통 한 달에 130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고기값을 철저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물론 카니보어도 비싸게 하려면은 진짜 비싸게 할 수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. 고기값이 우리가 맨날 한우 툭불만 구워 먹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카니보어 하면서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. 근데 일단 우리한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뭐 트레이더스나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 고기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산 소고기가 1kg에 한 3, 4만 원대예요. 그러면은 이걸 4만 원으로만 잡아도 하루에 고기를 1kg씩 먹는다. 1kg씩 먹기도 힘들어요, 사실. 1kg씩 먹는다고 해도 30일로 계산하면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고 카니보어는 체질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. 주사랑 비교했을 때 저는 아주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제가 폭식증 때문에 70kg를 찍었다가 지금 오늘 7일차인데 총 3.4kg을 감량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열흘 만에 7kg가 증량했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반 정도를 뺐고, 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감량이 돼서 2주 만에 기존의 체중을 회복할 예정이에요. 그럼 이게 보시면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. 식단만 잘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뭐 길어봐야 100일. 오랫동안 대사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거의 100일이면은 효과를, 눈에 띄는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. 이걸 주사랑 비교했을 때 주사도 한 번 맞는다고 살이 쪽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도 한 달에서 두 달은 맞아봐야지 그래도 체중 감량을 볼 수가 있을 텐데, 기간상으로 따졌을 때도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. 건강상 이득을 봤을 때는 당연히 카니보어가 우세하고요.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주사를 맞으시면 주사 맞는데 플러스 식비는 안 드나요? 식비 따로 들죠. 주사는 의식주 이외의 것이잖아요. 근데 카니보어는 그냥 식단이기 때문에 따로 드는 추가 비용이 아니에요. 그냥 내 밥이 고기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식 할 때랑 비용이 크게 더 발생하지 않아요. 정말 미트박스라고 검색해 보세요. 많은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고기를 구입할 때 이용하는 사이트거든요. 근데 거기 거 구입하지 않더라도 한 달 식비를 정말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 40만 원대에 해결하시는 분도 봤어요. 뭐 많이 들면은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요. 정말 이거는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서. 그렇지만 어쨌든 다이어트 주사보다는 훨씬 싸다.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. 저는 일단 카니보어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근데 굳이 다이어트 주사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다 라는 의견인 거고요. 카니보어를 통해서 장을 좀 치료를 하신 다음에 속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좀 더 원하는 음식들을 추가해 가면서 야채나 다른 과일 같은 것도 조금씩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평생 고기만 먹고 살면 어떡해요.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잖아요. 우리 혼자 처박혀서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죠, 당연히. 근데 이렇게 애니멀 베이스라고 동물성 식단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건강하다는 거고,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조금 스트릭트한 카니보어를 좀 유지를 해보다가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. 사실 카니보어만 하자. 카니보어가 최고고 평생 카니보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. 야채는 입에도 대면 안 된다.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. 일단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이어트를 주사까지 맞으면서 해야 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가 비만이 됐던 아니던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절실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
지금까지 이 주사를 시도할 정도까지 왔으면 이전에 뭐 다이어트 한약이라든지 식욕 억제제라든지 그런 건강하지 않은 방법들을 이미 적용해 보았을 확률이 높아요. 그렇죠? 아니면은 뭐 폭식증, 거식증 이런 식이장애를 알아왔다던가 어쨌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을 쪘다 뺐다 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분들이 이미 대사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 주사까지 맞아버린다. 그렇게 해서 살을 뺐는데 또 주사를 끊어가지고 다시 요요가 왔어. 그럼 거기에서 오는 이런 정신적 데미지?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요. 저도 식이장애를 겪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 주사가 평생 나의 다이어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. 주사 안 맞고 다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양만큼 먹어버리면 체중이 이전보다 더 불어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. 오젬픽의 요요 현상. 오젬픽 끊고 나니까 기존 체중보다 더 늘었다. 요요 현상 장난 아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반짝 한두 달 살고 1년, 2년 살고 많은 인생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롱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들이.